안녕하세요. 네, 신호관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목 자율관리 및 별세 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76번. 자, 다음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고 있는 보세구역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있고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에 보세사 등을 채우면 되는 것이 보세사 채우면 되는 것이고,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은 이제 그 보세사랑 뭐 WMS 그런 거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자의 관리 보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보세 공장도 있었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운영인 등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 화물 관리 등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업무 대행자 지정해서 세관자한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세사가 이탈한 경우에도 그 자가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사를 염두에 따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관장한테 보세사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등록하게 되면은 그때 요것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지고 영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세사가 이제 업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다른 자를 이제 지정해가지고 그 자가 보세사를 대신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시나 그 사람도 세관장한테 이제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번 운영인 등은 당해 보세구역 작업이 있을 때에는 보세사를 상주 근무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경우에 상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관 개정 시간 이내에 상주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보세사를 채용, 해고, 교체했을 때는 세관장한테보다 즉시 통보합니다. 그래서 상주, 그 다음에 즉시 통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60일에다 2달이죠. 2달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사가 해고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러면 바로 왜냐하면 그 자율관리 보세의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사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보세사가 퇴사를 했다 그런 경우는 2달까지 주는 겁니다. 2달까지 주고 2달 이내에 빨리 채용을 해라 그거예요. 2달입니다. 60일과 2달은 다르죠. 자, 운영인 등은 절차 생략 등에 따른 물품 반입 출입 상황 등을 보세사로 하여금 기록 관리를 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율관리 보세가 뭐냐면은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일부를 생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생략이지 자체적으로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가 관련된 관리장을 놓고 반입반출 언제 되든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인 거 생략. 생략이지만 기록을 해라 그거예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자,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의 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등등에 대해서 세금의 자료가 요청 또는 현장 확인 시 이를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70번 자유명적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무역 지역 안에서 입주기업 체간 용역의 공급은 부가시세 영세로 정된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 지역을 가는 거예요. 자유무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무역 지역을 예정도 하고 지정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무역 지역에는 이제 입주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 수출 금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 퍼센테이지로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모집을 해요. 그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 관리권자를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입주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체에서 그 입주 계약을 하고 입주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제조한 업종, 물류한 업종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한 업종 등등이 서비스 업종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들을 이제 입주 기업체라고 하죠. 자, 자유무역 지역에서 안에서 입주 기업체가 용역 공급은 그들 간의 용역 공급은 부가세 영세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자유무역 지역을 외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그 국내를 자유무역 지역 외의 국내를 관세 영역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평상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품들을 공급하고 용역 공급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잖아요. 매출세 발생하기 때문에 다 부담하잖아요. 공급하는 자가. 하지만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그러니까 더욱더 공급이 활발해지겠죠. 부가세만큼 빠지니까. 그렇죠? 거래를 활발하게 해라 그거예요. 자, 4번 예정지역 입주업체가 반입하는 제조용 원료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자유무역 지역이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 물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국 물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수출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반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을 뭐라 한다? 관세 영역이라고 하죠. 관세 영역이라고. 그렇죠? 자, 물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뭐 한다? 그 물품에 대해서 이건 한마디로 잘못 적으면 외국입니다. 외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품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반입 신고를 하게 된다. 반입 신고. 하지만 이 입주기업체가 자기네들이 원재료, 부재료로 사용하는 업종, 이들만 제조 업종이라면은 이때는 물품에 대해서 반입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러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업체가 부품들을 외국품 갖고 오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입주기업체인데 불구하고 입주자가 이렇게 원부자재가 아닌 경우로서 같은 경우는 이들 역시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 관세 납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예정 지역이에요.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자유목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입주기업체가 반입하는 제조용 원료는 만약 입주기업체라면 제조용 원료이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용 원료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예정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가 공장 건축 시 직접 사용하는 건설 자재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혜택이죠. 그죠? 자유목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아주 집합지이기 때문에 예정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 예정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거기서 막 공장도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돌리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그 자유목 지역에서 이러한 공장 등 설비 등을 지을 때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그 수입 등을 하겠죠. 자재들을. 그때도 다보다 관세가 면제됩니다. 시설을 관세 부담 없이 지으라 그거예요. 왜냐? 여기는 외국이니까. 자유목 지역 외국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공장, 건물 건축 시 이렇게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렴하게 짓는 거죠. 관세가 부담 없이 하는 거니까. 거의 8%인데 8%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시멘트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관세 8% 붙고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부가세 10% 붙고 많이 붙잖아요. 하지만 자유목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고 하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서로 간의 공급도 가격 세금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 건물 등을 짓는 것도 이제 관세 등 세금이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지원하겠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다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예정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등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그 외국 지역에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집기들을 사용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런 것들에서 관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78번이요. 관세법상 보호세사 직무 및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보호세사의 직무가 있고 의무가 있죠. 얘는 시험 문제 그냥 계속 나온다 보면 돼. 그렇죠? 자, 보호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 관리 감독과 보호세구역 출입자의 감독은 보호세 직무에 해당된다. 견포만 출입 맞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보수 교육이 있어요. 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보호사는 타 업무를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나오죠. 하지만 자가용 보세 창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가용 보호 창구만 내물품 내가 보관하니까. 하지만 영업용 안 되죠.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다른 다주 물품들을 명의되면 안 되고. 자, 79번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세범의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적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아니죠. 항상 관세법은 이제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확증을 얻은 경우에는 검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세관 공무원이 고발을 해야지만이 검사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세관 공무원의 권한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뭐 피의자 증인 참고인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색 압수 등 할 때는 이제 무조건 영장 받아야 돼요. 세관 공무원이 영장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검사가 영장 받는 게 아니라 세관 공무원이 영장 받아서 하는 거예요.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급 후 영장 가능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4번 관세범 조사에 의해서 발견한 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는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출입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취조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 들어갈 수가 없다. 자, 80번 자율관리 보세구역 절차 생략 등에 대한 정지에 대한 설명 중 권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세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그런 생략을 이제 못하게 하는 경우죠. 자, 운영인 등이 경고 처분은 1년에 3회 이상, 더 어렵네.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정지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은 이제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마번입니다. 3회고 그다음에 1개월 이내. 그렇죠? 자, 82번 보호세 직무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까 중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마번이에요. 그렇죠? 보호세 운송에 쓰기는 세관장이 하는 거죠. 82번 다음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관세범에 관한 형관 절차는 관세법 조사 처분 법규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뭐 형사법에 별도로 없고 관세법에 다 있습니다.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됩니다. 여기에 없는 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른 기관 경찰이 뭐 피의자 등을 잡은 경우에는 관련 세관한테 인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조사를 하니까. 자, 관련 세관장은 조사 결과 범죄 확정 경우에는 뭐다? 통고 처분 그리고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고 처분보다 행정 처분이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는 거고. 자, 관련 세관장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징역형이 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고발을 합니다. 자, 마번. 자, 그러니까 벌금형 정도야지 이제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통고처분 끝나는 것이지. 얘는 정말 못됐어. 근데 징역형에 처해질 것 같아. 그럼 돈이 떼면 안 되겠죠.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 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아니라 이제 이 이자는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에 손을 가는 겁니다. 자, 관세무에 관한 사건은 관세무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요거는 좀 틀려요. 어떠한 경우라는 말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세무 세관장에 고발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관세범 같은 경우는 그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기소권 같은 경우는 그 검사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고발이 없이는 세관 공무원의 고발이 없이는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못된 그 짓을 그 죄명만 모아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이 관세범이 그러한 죄명에 해당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의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83번 관세범의 조사가 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세관 공무원이 제복을 차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 신문 증명 증표를 제시해 요구는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하자는 그 처분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 종류 두 가지예요. 세관 공무원이 제복 차고 착용하고 조사 잡으러 간다. 그렇죠? 잡으러 간다. 아니면은 사복 입고 잡으러 간다. 거의 사복 입죠. 그러니까 심사 통감부서만 이렇게 제복 입고 고객 그 허재들 대응을 하지 그 조사팀들은 이거 됩니까? 다 몰래 잠복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잡는다. 그러면은 딱 알려줘야 돼. 나 세관 공무원이야. 나 세관 공무원이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안 알려준다? 그러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자, 나번 조사는 검증, 수색, 압수 방법으로 하며 조사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금할 수가 있다고 아까 했죠. 자, 관세청장은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밖에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진압 우려가 된 경우에는 즉시 매각입니다. 매각. 그렇죠? 이렇게 우려가. 그러니까 맛이 간 거는 이제 폐기를 하지만 맛이 가기 직전이다. 유효기간에 경과를 할 것 같다. 그렇죠? 부패할 우려가 있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되죠. 이걸 왜 버립니까?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그 확보를 해야지. 그렇죠? 매각입니다. 매각. 그래서 부보처피라고 외웠을 거야 글자. 그래서 그 압수물품에 대해서 매각 대상에 대해서 확대 공부하세요. 자, 라번 관선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기소해라 반환해야죠. 몰수하지 아니하려고 했으면 반환해야죠. 그렇죠? 압수된 물품이 압수일로부터 6월입니다. 6월 안에 그 관세범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유심을 공고를 합니다. 압수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몰라. 그런 경우는 유심을 공고합니다. 6개월 기간으로. 자, 83번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영화, 비디오물. 이거 뭡니까? 수출입 금지 물품이네요. 등의 밀수입의 취득, 양어, 보관. 어떻게 했습니까? 취, 양, 울, 모, 알, 감이라고 했죠. 밀수품, 취득재 등이라고 했죠.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3년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죠. 3원이라고 외웠습니다. 214조 밀수품 취득재. 자, 85번. 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는 자는 부정 환급이죠.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그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상당한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환급한 받은 세액은 즉시 추징하죠. 됐습니다. 자, 86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거 잘 나오죠? 양벌규정 같은 경우에는 자, 양벌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운수관계전 이렇게 외웠죠. 그렇죠? 그래서 답 라버를 보면은 특허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이 아니라 그 종합보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인이죠. 그렇죠? 자, 80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본 규정의 규정 내상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하지가 않죠. 그렇죠?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이에요. 외국에 무슨 관세법을 준용합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적용하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이 법률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을 적용하지가 않죠. 그렇죠? 자, 나번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 샤라샤라의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하는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 지역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당연하죠. 자유무역 지역을 우선 적용하죠. 자, 중앙행정기관장이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장, 중앙행정기관장이나 특별시장은 그 시도지 특별자치도지사는 아무튼 중앙행정기관장은 그렇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산통장한테 자유목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의 자유목 지역을 유치해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통장한테 우리 이 지역 우리 자유목 지역으로 지정해줄래? 네가 지정권자잖아.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 샬라샬라는 자유목 지역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산통장관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하면 되죠. 기본 계획을 세우겠지. 마번 산통장관은 자유목 지역의 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도 일부를 자유목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정 지역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 지역 지정했습니다. 자, 그럼 다 뭐 시설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어. 자, 요 이 땅 합시다. 그래서 자유목 지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이 예정지를. 그러면 협의 필요가 없지. 왜냐면 예정지 지정할 때 이미 다 협의를 했으니까. 자, 88번 자유목 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로 반출이 쉬운 지역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보세교육은 여러 가지 그 공항,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 배후단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공항, 항만과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류에 대한 그 이동이 쉽고 편안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목 지역의 목적이죠. 그렇죠? 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항만에 인접해서 이제 화물의 국외 반출 등등이 왔다 갔다가 쉬울 지역일 것. 그다음에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큰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다음에 통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유목 지역 외국입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외국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외국품이 나갈 때보다 수입 신고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시설도 필요하다. 자, 라번 공항의 경우 연간 1천만 톤이죠. 이거는 배입니다. 배이고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30만 톤 이상의 화물이 있고 전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목 지역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다 충족해야지만이 자유목 지역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라면 틀렸습니다. 자,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반입 물량의 50% 이상이 외국으로 반입되고, 그렇죠? 외국으로 반입된 물량은 20% 국외로 반출될 예정이다. 자, 이러한 숫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목 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목 지역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지만 이 관리,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권자는 달라요. 그래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 맞나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그 항만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통부 장관이 관리권자예요. 그렇죠? 지정권자고 관리권자네요. 자, 공항 및 배후단지는 국토, 물류터미널도 국토, 그다음에 항만 및 배후단지는 해수부,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류터미널 물류단지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자, 답은 마번입니다. 자, 90번 다음 중 자유목 지역의 물품의 반입, 반출 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관리권자는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목 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용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용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자유목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공 물품이 들어갑니다. 내공품이 들어가요. 근데 내공품이 들어가는 건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갑니다. 자, 근데 자유목 지역에서 나가는 물품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이 물품이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내공품이었어요, 원래. 내 옆에 내공품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나가는데 뭐다? 수입 신고하래. 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 이중과세가 됐을 거였잖아. 이중과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이거는 이때 들어온 물품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이게 뭐다? 내공 물품 반입 환급서입니다. 그럼 이제 나갈 때 이거 원래 내공품이었어. 내공품 반입 환급서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들어온 거구나. 그냥 나가세요. 수입 신고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공품 반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갈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가 한다? 세관장이 합니다. 진짜 틀렸네요. 관리권자가 아닙니다. 자, 나번 입주 기업체 90번 중요한 거예요. 입주 기업체 외의자가 외공품을 자유목 지역 안으로 반입하는 거. 외공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 신고라고 관세 등을 내야 된다. 왜냐? 입주기업체가 아니시니까. 그렇죠? 혜택이 달라야겠죠. 자, 4번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호수도 확진 필요도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 보호수도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도 이제 광양이나 부산항에 이제 자유물지역을 많이 가는데 보면은 이제 그 자유물지역에 물품들이 막 보관도 되고 막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관리권자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죄송합니다. 그 기관들은 정말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도 맺고 여기에 물품이 어떤 거를 하고 임대료도 받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외국물품이나 관세에 대한 징수 그런 것들에 것들 누가 하겠습니까? 세관이에요, 세관. 그렇죠? 세관 그래서 세관 같은 그래서 그러한 입주기업체나 그 뭐 여수항공공사 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세관 공무원의 지위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관의 감시 대상이야, 감시 대상. 왜냐 밀 수입하면 어떡할 거야? 외국물품 들어와서 외국물 그냥 나가면 어떡할 거야? 밀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 시설에 대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다. 여기는 철조망 있어야겠습니다. 여기는 CCTV 있어야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된다. 자, 알아본 자유물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하여 제조 가공 등을 거친 후 그 물품의 관세 영역, 그렇죠?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신고라고보다 관세 등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외국입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거죠. 관세역으로. 자, 내공품 반출 목록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 동안 내공품 반입 신고서를 보관합니다. 2년 숫자 다 알아두세요. 자, 9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이게 그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한 자, 그렇죠? 그런 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벌써 말해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관세 정보망 KTnet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 정보를 우리의 쏜 정보를 이제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년 5천만 원입니다. 5년 5천만 원. 상당히 그 형량이 높죠. 자, 92번 다음 중 자유무역 지역에서 수출 승인에 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대외무역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자유무역 지역 안으로 반입하고 자유무역 지역부터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산통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보다는 승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뭐냐? 우리가 대외무역법 보면은 원래 원칙은 우리는 모든 물품들은 다 수출 또는 수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외무역법은 이제 무역의 기본법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수입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수출을 금지하거나 그리고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볼까요? 근데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실생활에 별로 없으니까. 왜냐? 멍멍이 모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돌멩이들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 승인이 필요한 승인.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수출 나갈 때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품목이 있어요. 일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역시 자유무역 지역 안으로 물품들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데 대외무역상 해당 물품들이 뭐 멍멍이 모피나 뭐 우리나라에는 자갈, 골재 그런 게 돼가지고 승인대상 물품이다. 그런 경우에는 산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원칙은 일반적인 자유무역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법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자유무역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산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면 된다. 것으로 가름해 준다. 자, 산통부 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의 반입 반출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행법에 따른 수출입 승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가번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그 미리 그 승인 그 담당하는 수출입 승인 기관과 산통부 장관이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국 골재 전 기억 안 납니다. 저도 골재를 수출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 골재 무슨 협회장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돌멩이를 수출한 경우는 그런 수출에 대해서 승인을 내준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자유무역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멩이들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이거 내가 승인 받을게. 너 그리고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은 한국 골재 상표는 그래 알았어. 자유무역 지역이니까 네가 관리해. 그리고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 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을 물품의 수리, 견본품, 전시, 시형 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용으로 일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뭐다? 허가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야. 허가면 허가. 자, 그리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 등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 작업에 범위 등을 정해서 세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역외 보수작업 신고가 당한다. 그 종합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역외 보세 그 보수 작업이 가능하죠. 하지만 기간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뭡니까? 그 신고를 한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죠. 그죠? 자, 여기작업 대상 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 제조의 시설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랑 시설재만 나가서 그 그 가공한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라바는 역의 작업 또는 보수 작업 가능하다. 신고만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보세국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보세국은 외국인 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세국보다 좀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 좀 그렇지. 진짜 관리가 좀 자유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해야겠죠. 하려면은. 자, 그래서 통고처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조사 결과 조치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통고처분이랑 고발 처분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처분이고, 자,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정 처분이죠. 자, 그 처분 권한은 그 관세청 또는 세관장에게 둘러게 있습니다. 통고처분의 이행은 통고를 받는 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권자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고처분 받을 자가 이제 미리 예납을 통고처분에 대한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죠. 그 예납이라고 그랬고, 자, 예납 필요 없다 되었네요. 라고 틀렸습니다. 자, 통고서를 받은 자는 15일 안에 이를 이행을 한다. 그 통고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관세 조사 결과 범죄 확증을 얻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청 또는 세관장은 그 자에 대해서 통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사인을 한 다음에 통고처분을 때립니다. 그 통고처분을 때릴 때 그 통고처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물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그다음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돼요. 예납도 가능하고요.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자가 그 통고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자가 자금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무자력 고발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자가 통고처분을 그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행이 며칠이요?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네. 15일 이내. 하지만 그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가 15일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이행 경우에는 고발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